찬바람이 불면 배당주에 관심을 가져라. 투자 조금 해보신 분들이면 누구나 들어보셨을 투자 격언일 텐데요. 이 배당 투자 효과를 보려면 올해 배당락일의 전날인 오늘까지 관련된 투자를 마무리해야 합니다. 배당주 투자를 위해선 배당 성향을 꾸준하게 높여온 기업들에 주목해야 할 텐데요. 이런 배당 이벤트를 노린 투자 전략,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도 짚어봅니다.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. 네, 먼저 배당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최근에 증시 분위기들부터 네. 좀 짚어보겠습니다. 먼저 뉴욕부터 좀 보면 가장 최근에 있었던 오늘은 휴장이었으니까 전날 거를 보면 혼조세로 마감하기는 했습니다만 네. 지난해 같은 날에는 2%대로 급락을 했었으니까 네. 그보다는 조금 낫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. 상당히 낮죠. 아마도 1년 전 오늘 제가 이때도 방송을 했었던 것 같은데 예. 그때 미국 증시를 돌아다 보면 정말 패닉 그 자체였습니다. 2%, 3% 장중에는 그 이상도 떨어졌다가 네. 롤러코스터를 타고 그랬었는데요. 1년 후 올해를 좀 바라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일명 산타랠리까지 왔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미국 증시가 굉장히 좋습니다. 연일 이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고요. 수급도 괜찮고 결과적으로 미중 무역 협상의 1단계 타결 이 소식이기도 네. 한데 그에 비하면 일단 미국 증시는 굉장히 지금 탄탄하고 견조하게 흐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그런데 이 산타랠리가 한국 증시는 비껴간 것으로 보이는데 네. 그 원인을 어떻게 보십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바로 직전 거래 24일이 약간 흔들려서 네. 힘이 좀 빠진 것 같은데요. 그래도 좀 분위기를 12월 전체로 넓혀보면 큰 틀에서는 산타랠리 다 쪽으로도 평가가 가능할 것 네, 같습니다. 애매하다는 얘기군요. 장중에서 보면 2,200 또 돌파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고 올 8월만 해도 1,900이 깨졌었거든요. 장중에. 1,891에 비하면 지금 꽤 많이 올라온 그런 상황인데 약간 24일 날 외국인이 잘 사다가 멈칫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일단은 이번 한 주 연말까지는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. 우리만 조금 약간 비껴간 것 같아서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. 네,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금 코스피 1년 상황을 좀 돌이켜보는 이런 상황이 네. 되기는 했는데 어찌됐든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글로벌 주식시장들이 누리고 있는 어떤 이 연말 증시 활황을 우리는 조금 덜 받고 있다는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기는 합니다. 그래서 네. 내년을 보면 네. 내년은 이제 보통 연초에 1월에 주가가 잘 오른다고 네. 해서 1월 효과 이런 얘기도 있는데 최근에 지금 효과를 잘 못 받은 만큼 1월에는 조금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가능하지 않습니까? 기대한다는 의견이 굉장히 다수설이기도 하고요. 전통적으로 코스피 우리 한국 주식시장은 1월 효과를 굉장히 많이 받기도 합니다. 예. 1월에 또 우리가 또 새마음 새기분으로 많이 투자도 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? 게다가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유달리 좀 세계 증시에 비해서 최근에 특히 미국 증시에 비하면 굉장히 좀 소외된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1월 효과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근거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연히 이제 제거되고 네. 그 효과가 좀 시간차로 발생을 하니까 1월쯤에는 훈평이 불 수 있지 않을까. 또 하나 최근에 국내 주식시장에 외국인들 수급이 많이 몰리고 그래도 어느 정도 급반등에 성공을 했던 건 반도체에 대한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 때문이거든요. 근데 이게 아직은 실적으로는 수출로도 확인이 안 됐습니다. 근데 1월에 어느 정도 가시화된 반도체 회복이 보여진다면 글쎄요, 이제 꽤 많은 수급이라든가 뿐만 아니라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 그 이면도 우리가 함께 봐야죠. 우리가 이렇게 지금 1월을 기대하고 있는데 가령 반도체가 뜨뜨미지근하다든가 수출이 그러니까 안 살아난다든가 하면 오히려 역효과도 받을 수 있는 양날의 검이라는 측면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내년이 오기 전에 꼭 챙겨야 할 배당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. 네. 먼저 배당주 개념부터 정리해 주시죠. 그렇죠. 우리가 이제 주식이라는 게 1500년대, 1600년대 동인도 회사에부터 시작을 한 그렇게 유래를 찾을 수가 있는데 예. 주식의 가장 투자의 이유의 첫 번째는 뭐냐? 이 배당이라는 겁니다. 요즘은 성장에도 베팅을 하고 여러 개 베팅을 하게 되지만 배당은 그 회사가 이익이 나고 그 이익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이게 가장 기본 컨셉트고요. 네. 오늘 할 이야기는 국내 주식시장에도 배당을 많이 해주는 이 고배당주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배당을 받으려면 이 12월 결산법인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주주 명부에 자기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 이틀 결제잖아요. 네. 그래서 오늘까지는 해당 주식을 꼭 들고 있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. 전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배당 수익률이라고 해서 현 주가 대비 작년에
배당을 얼마 해줬느냐. 이제 네. 그걸 대비해서 배당 수익률이라는 개념을 쓰거든요. 그게 한 3% 넘으면 우리가 고배당주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뭐 전통적으로 보면 5%, 6%, 7%짜리의 고배당주도 있습니다. 그래서 요즘에 정기예금 연 2% 찾기가 네. 어렵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3%, 4%대의 고배당주도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. 여기에 대한 이제 제언을 해드리려고 합니다. 네, 그런데 이 올해 예상 이 말씀하신 배당 수익률이 최근 10년 동안을 통틀어 봤을 때도 평균적으로 최고치를 기록할 거다. 뭐 이런 전망도 있던데 이유가 뭡니까? 일단 이게 전망이기도 한데 최근 3, 4년간 국내 증시의 큰 패턴이 좀 바뀌는 그러니까 배당에 굉장히 힘쓰는 분위기가 네. 나오고 있습니다. 여기에서는 그동안의 주력군이었던 삼성전자부터 해서 이제 배당에 힘을 쓰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 배당금도 올라갔고요. 이제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게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0조 원 정도를 이제 기대한다. 배당금만요.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. 네. 근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조금 한 가지 더 챙겨볼 부분이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은 배당은 결국 이익, 순이익 대비 주는 거거든요. 네. 영업이익이 나야 주는 건데 작년에 거의 한 180조 났던 이 상장사 영업이익이 올해 130조도 안 되는 거의 한 30% 가까이가 쪼그라들었단 네, 말이죠. 그렇네요. 그러니까 저런 차원에서 과연 작년만큼의 배당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을까는 여전히 이거는 뭐 주주총회에서 확인해 봐야 네. 픽스가 되는 겁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 2, 3년 전의 경향이 계속해서 배당을 높이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좀 기대를 해보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. 네, 배당을 이렇게 받으려면 오늘까지 매수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오늘 산 분들이 배당 날일인 내일 되팔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? 그렇죠. 오늘 일단 사두면 마지막 이틀 후에 연말에 이제 주주명부 딱 그 동결을 하게 되는 시점에 자기 이름이 올라와 있기 네. 때문에 오늘만 들고 있으면은 문제는 없습니다. 근데 여기에서 이 배당주 투자가 힘든 이유가 만약에 여기서 끝난다면은 과거에 작년 혹은 최근 3년에서 5년 배당 많이 준 주식을 왕창 사놓고 배당금만 딱 따먹으면 되지 않겠습니까? 네. 근데 그렇지가 않은 게 배당락이라고 해서 바로 내일입니다. 오늘 쭉 어떤 상장사들의 배당 수익률들을 계산한 다음에 그만큼은 거의 무위험으로 공짜로 얻은 거잖아요. 그래서 배당락 이만큼을 빼고 내일 오전에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 배당을 받는 날과 다음 날에 있는 이 배당락을 잘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요. 결국 주가가 떨어질 거라는 얘기인 그렇죠. 거죠? 오늘 배당만큼 내일은 떨어져서 시작을 하는데 이것도 좀 많이 착각하시는 게 그러면은 그 떨어진 걸로 끝나느냐? 그렇지가 않습니다. 뭐 그 해마다 다르지만 시장이 강한 해라고 하면 배당락으로 오늘 배당받은 만큼 떨어졌죠. 그거를 다 회복하고 플러스로 끝나는 날도 있고요. 아니면 배당락 그 이하로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일의 이 배당락일의 시장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일단 배당주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뭐 오늘은 일단 주식을 갖고 계신 다음에 이제 내일 장중의 흐름을 보고 바로 뭐 나는 뭐 한 2%나 2.5에서 배당 수익률을 확정 짓고 싶다. 그러면 그 시점에 오늘 산 물량을 뭐 던지는 되파는 그런 뭐 짧은 테크닉부터 해서 적어도 1월 효과까지 기다려본다. 뭐 한 달은 더 들고 간다. 뭐 이런 본인만의 전략을 세우시고 접근하신다면 글쎄요, 뭐 2% 이상의 배당 수익률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업종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. 네. 일단 배당 수익률의 상위 업종이 뭔지부터 좀 짚어보죠. 그렇죠. 이제 전통적으로 많이 주는,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배당 많이 주는데 어디야 막 답답하셔도 그렇게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게 네. 이렇게 증권사 웬만한 리포트들 보시면 최근 3년, 뭐 길게는 5년에 배당 수익률이 높았던 기업들이 리스트업이 있습니다. 네. 쭉 저기 화면에도 종목들이 그러네요. 나오고는 있는데요. 이제 일단 지주회사들이 전통적으로 이 배당을 많이 합니다. 왜냐하면 지주회사는 뭐 투자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. 네. 예, 그렇기 때문에 지주회사 쪽에서 많이 있고 금융주에서도 또 전통적으로 배당을 많이 해주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뭐 최근에 그런 배당 성향들이 파악되고 있고요. 화면에는 없지만 통신주들도 전통적으로 고배당주에 포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리스트업이 쭉 있잖아요. 그때 이제 내일 배당락까지 고려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배당을 어느 정도 해주되 향후 주가가 그렇게 빠지지 않을, 그러니까 실적도 나쁘지 겸비될 수 않은, 있는 네. 것들을 교집합을 찾으시는 겁니다.
그래서 한 몇 개를 골라서 이제 오늘 들어가시는 뭐 그런 전략이 가장 대중적인 배당 투자의 기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그런데 저 수익률 말고도 뭐 배당 성향, 주당 배당금 뭐 이런 뭐 다양한 용어들이 있던데 이것도 좀 간단하게 그렇죠. 짚어주시죠. 이제 배당 수익률을 앞서 말했듯이 뭐 주가 대비 작년 배당금에 따른 수익률은 얼마냐라는 것이고요. 배당 성향은 해당 기업의 순이익이 있을 거 아닙니까? 네. 이 회사가 순이익 대비 대체 배당금을 얼마 하느냐. 그래서 이제 배당 성향이라는 개념이 훨씬 더 중요하죠. 왜냐하면 배당 수익률이라는 것은 주가가 막 폭락했다면은 이미 작년 대비 그렇죠. 배당 수익률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배당 성향을 봐야 되고 뭐 주당 배당금은 한 주당 얼마에 배당하냐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면 되겠고요. 배당락이라는 것은 아까 파악했듯이 오늘까지 주식을 사면 내일은 오늘의 그 배당 수익률만큼 빠지는 떨어진 게 상태로. 배당락이다. 이렇게 해서 이런 정도의 개념을 정리해 두시면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. 네, 투자 전략만큼 중요한 게 출구 전략인데요. 이 배당을 받은 이후에 매매 차익을 노릴 수 있는 그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? 그러니까 저는 배당만을 노린다라고 접근하면 뭐 저는 고객들이나 이제 투자자에게 내일 그러니까 바로 배당 나게 장중에 지켜보고 있다가 아예 물량을 던져서 딱 그 수익률을 픽스하는 고정하는 이제 방법이 좋다. 네, 안정성은 높겠네요. 안정성 높죠. 가령 저기 보면 뭐 가장 많이 주는 게 7.6%다라고 할 경우에 이제 장중에 아마 내일 배당 나게 되면 고스란히 그 부분만큼이 떨어져서. 떨어집니다. 근데 네. 또 그날 시황이 좋으면 회복도 하거든요. 그러면은 한 이제 수익률이 쭉쭉쭉 올라와서 한 2%, 3% 정도면 자기가 그 정도의 수익률에 만족한다라고 하면 이제 바로 던지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지가 않고 뭐 자기는 배당도 먹고 이 업종, 이 종목을 너무나 사랑해서 주가 상승도 기대하고 있다면은 한 1, 2월까지도 쭉 끌어가 보는 좀 그런 기법도 좋을 것 같고요. 참고로 마지막 최종 배당이 얼마냐 확정되는 것은 3월 주주총회 때 봐야 됩니다. 거기서 최종 확정이 되고 이제 4월 초에 본인의 증권 계좌로 배당금이 이제 입금이 됩니다. 가만히 계시면은. 그래서 실제 배당금 들어올 때는 한 3, 4개월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고요. 오늘 이제 유의하실 것은 이제 들어갔다라고 하면 내일 확정의 수익률로 빠져나오느냐 아니면 이거 좀 길게 가져가시냐에 대한 본인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.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.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